지금은 재택근무도 소소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용돈벌이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업으로 집안일이며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도 평범하니 모난 데 없고 우리 세 식구만 보면 평범한데 시어머니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를 매운맛으로 시켜서 제가 좀 고생했는데 최근에는 회심의 일격을 날려줬답니다. 그대로는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제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려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고진감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우리 아들하고 잘 만나줘서 고맙다. 제가 언제 장가가려나 했는데 이렇게 예쁜 색시를 만나려고 시간을 끌었나 보다 라며 좋은 말만 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 아들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대기업 다니는데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랑 저는 거래처로 알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저 따라다녀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 제가 이 사람 열심히 따라다녀서 결혼한다니까요. 이만한 사람 없더라고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라며 제 칭찬을 했고 시어머니도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아들의 걸림돌이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싫어하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며느리 대래가 너무 참하고 예쁘다.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주변에서 며느리 하나둘 보는 게 얼마나 부럽든지 몰라. 나도 이제 좋은 며느리 보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라며 칭찬만 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우리 아들이 괴롭히면 얼른 나한테 얘기해야 돼. 난 항상 며느리 편이니까 알았지? 그리고 결혼 준비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예단 뭐 그런 거 다 생략해도 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챙기니? 아무 걱정 말고 너희한테만 집중해도 된다. 라며 얼마나 온화하게 대해주던지 몰라요. 전 그것만 보고 난 시어머니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자랑하듯이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날 너무 예뻐하셔서 다행이야. 주변에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 무섭던데 난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예단 같은 것도 다 생략해도 된다고 하시네.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잘 됐다. 라며 철없이 자랑했어요. 전 진짜 시어머니가 절 좋아하는 줄 알았고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사부인이 참 좋으시네. 근데 시댁에 할 거 너무 생략하면 나중에 책 잡혀. 내 말 듣고 예단 개념으로 기본적인 시부모님 선물은 해드려. 명품 가방이랑 시계 정도는 좀 저렴한 거라도 해드려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세상 물정은 너무 몰랐고 시어머니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야. 그리고 한입 갖고 두 말 하시겠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 사람보다 내 편을 더 들어주신다니까. 전 시어머니가 그럴 일 없다는 입장이었고 암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돼. 나중에 그거 두고두고 책 잡히면 너만 피곤해. 라며 절 타일렀어요. 저는 설마 그러겠냐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정말 결혼 준비를 간소하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로 얘, 넌 왜 그리 눈치가 없냐? 암만 내가 결혼 간소하게 하라고 한다지만 넌 시부모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냐? 하다못해 옷이라도 한 벌 해줘야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라며 뜬금포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급발진하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다고 했으면서 시어머니는 자꾸 내가 남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아들 결혼이라고 말도 못하겠다. 어쩜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 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땐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시댁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저는 일도 바빴고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가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실수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 뒤늦게라도 시아버지한테 정장 한번 해드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명품 가방을 선물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뭐하러 돈을 써? 우리 엄마가 간소하게 하라고 하셨잖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차마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진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더라고 라며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 시어머니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시집살이의 서막일 뿐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동네 누구든지 다 저를 알아봤고 저한테 자꾸 어머, 작가님 며느리 아니야. 요즘 작가님은 잘 지내셔? 보면 안부 좀 전해드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말 거는 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안부 전해드릴게요. 하면서 대충 넘기곤 했죠. 시어머니는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젊을 적에 시를 써서 입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대회에 나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상을 탄 적이 있으니 그때부터 본인을 작가라고 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작가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저도 친정부모님도 모두 속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딱 한 달이 지나니 서서히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얘, 너는 시부모 보러 오면서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오니? 내가 한복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아.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러고 싶어? 앞으로는 조심 좀 해라. 라며 옷차림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자켓 하나 걸쳤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면접 볼 때 입는 정장을 입고 가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뒤로는 꼭 세미 정장식으로 입고 갔는데 그러니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 참 버스 타고 시댁에 가니 그것 가지고도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넌 왜 택시나 두고 버스를 타냐? 남들이 보면 우리 아들 돈 못 버는 줄 알겠다. 버스를 타더라도 중간에 택시로 갈아타서 동네에 올 땐 택시에서 내리도록 해야 그래야 뒷말이 안 나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이런 눈치로 사회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했어? 점점 시어머니의 막말이 심해졌고 사사건건 간섭하니 짜증이 났죠. 게다가 제가 웃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과일 코너 아저씨가 농담하길래 제가 소리내어 웃었더니 마트 나가자마자 그걸로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모르는 남자 앞에서 그렇게 웃고 싶니? 방정맞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 내 체면은 뭐가 되니?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소문 들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고사하고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행동하니? 제발 좀 체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어? 아니 시어머니가 영화배우도 아니고 무슨 전 국민이 아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게 정말 피곤했어요. 초반에는 밖에서 행실이 어쩌고 옷차림이 어쩌고 하며 트집을 잡더니 나중에는 시댁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며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한 달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한테 은근히 이제 우리 집 식구 됐는데
너도 부엌일 좀 거들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으면서 손님 대접 받으려고 했어? 넌 처음 인사 올 때도 눈치가 없더니 왜 시간이 가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 라며 압박을 주기도 했고, 시어머니나 남편이 밥을 대충 빨리 먹고 일어서길래 저도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넌 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해? 내가 설거지하리? 그리고 남은 밥이며 반찬 네가 다 먹어야지. 나도 시집에서 그렇게 배웠다. 넌 나처럼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은 음식 처리하고 설거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해? 라며 구박했어요. 사실 제가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건 이미 당연시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만 나한테 본성을 드러냈고, 뭔가 대놓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드러내기에는 애매했으므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은 밥을 먹으라 설거지해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도 저한테 막말을 하길래 저도 어머님, 남은 밥을 먹던 건 없던 시절에나 하던 거죠. 요즘처럼 먹을 것 넘쳐나는데 왜 제가 먹던 걸 먹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라고 대충 받아쳤어요. 이때 남편이 나와서 왜 설거지하고 있어? 나 부르면 되지. 라며 본인이 고무장갑 뺏어서 설거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절 노려봤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고, 일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걸 느꼈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하고 좋다.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내가 시집살이 힘들게 하면서 꼭 참은 덕에 지금 이렇게 편한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넌 이것도 못하냐? 1년에 저 양반이랑 내 생일, 기제사 2번, 명절 이런 행사 준비 제대로 못해? 친정에서 음식 하나 못 배우고 뭐 했어? 시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제대로 된 게 없어. 라고 하는 등등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한테 계속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네 어쩌고 해도 처음에만 좀 날 위로해줬지, 나중에는 결국 남편이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며 제 말을 일축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왜 우리 엄마 흉을 봐? 나한테는 매번 당신 칭찬만 하는데 왜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들어? 라고 하며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이유 없이 트집 잡고 흉을 본다고 생각했고, 점점 시댁에서는 남편이 더 나서서 당신 어머니 연세 드셔서 힘든데 좀 도와드려 라며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대판 싸웠지만 남편은 당신이 우리 엄마 시집살이 시킨다고 모함하니까 하도 가짜라서 그런다. 우리 엄마 동네에서 작가님이라고 칭송받는 분이고 인자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야. 30년을 지켜본 내가 더 잘 알지. 당신이 뭘 알겠어? 라며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고 해도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계속 속사포로 쏘아댔죠. 우리 엄마 본인 시집살이 지독하게 했어도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 안 시킬 거라고 노래 부르셨어. 그런 분이 왜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겠어. 뭐 한마디 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아니 꼽게 보니까 다 싫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시댁 문제에서만큼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집에서는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하면서 시댁에만 가면 제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부모만 챙기더라고요. 덩달아 시누이들도 자기들이 편하라고 명절에 와도 주방엔 얼씬도 안 했고, 갈수록 음식 준비며 제사 준비며 다 제가 전담하게 됐어요. 맞벌이 중에도 제가 일을 대부분 다 맡았는데
전업된 이후에는 시댁 행사 준비는 전부 제 몫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면역이 생긴 건지 시어머니가 남들 안 보는 데서 트집 잡고 제가 받아쳐서 길길이 날뛰어도 그냥 모른 척 제가 할 일만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가 있으니 무조건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집에서는 잘했고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일절 안 하니 크게 싸울 일도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게 됐죠. 시어머니도 1년에 몇 번 보는 거니까 그때만 대충 넘기자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갚아줄 기회가 올 것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친정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전화로 네 아버지 대장암이란다.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암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치료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왜 이리 불안한지 라며 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친정에 가보니 다행히 암이 크게 진행되기 전에 발견했더라고요. 말기가 아니라 생존율이 높아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친정아버지는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됐어요. 친정아버지는 난 괜찮다니까 살 수 있다잖아. 말기암도 아닌데 왜 다들 이리 호들갑이야. 당신이나 너희들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해. 내가 알아서 치료받으러 다닐게. 라며 호언장담했고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통원하기도 힘들고 항암 치료가 쉬운 게 아니라 입원하게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저도 친정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항상 병원에 가서 돌봐드렸죠. 친정은 지방인데 제가 사는 지역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 친정아빠가 이쪽으로 입원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지방에서는 무조건 큰 병원에 가라고 했고 친정아버지도 몇 번 다녀보시더니 통원은 무리였는지 순순히 입원하셨어요. 친정엄마도 병원에 계속 같이 있었지만 혼자 사는 역부족이라 제가 자주 도와드리게 됐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소식을 들었던지 나중에서야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아프시다고? 네 할도리는 해야겠지만 집안일에 소홀하지 마라. 남편이랑 애도 있는데 집에 소홀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곧 제사 있는데 바깥 사돈 아프시니 넌 음식만 하고 제사 올릴 때는 참석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찝찝해서 음식 시키기도 싫은데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으니까 조용히 일만 하고 가라. 막말도 이런 막말이 어딨나요. 근데 미시는 것 같아도 까딱하다 잘못되면 친정아버지가 더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길까 항상 조마조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굳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 안 하고 집에서 꿀잠 자니 편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급히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생겨 제가 병원에 며칠 지내면서 친정아버지를 챙겨드려야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예, 곧 네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와서 음식 좀 해라. 그리고 넌 인사나 하고 식사하는 자리에는 빠지고 이 양반 나이도 있는데 너 때문에 바깥사돈처럼 아프면 어떡하냐. 나중에 애들 다 갖고 나서 설거지할 때 부르마.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뒷골이 당기는 기분이었어요. 전 진짜 폭발해서 대놓고 안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 친정어머니가 집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챙겨드려야 돼요. 지금 지수 어린이집 보내고 병원에서 꼬박 챙겨드리다가 저녁에 애 올 때 집에 가서 식구들 챙기고 지수 잠들면 또 밤에 병원에 왔다가 새벽에 집에 가고 있어요. 저 지금 시댁 행사 참여 못해요. 제가 아주 못을 딱 박았으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랐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여보,
지금 우리 엄마 집에 내려가신 거 알지? 오빠는 버스 운전해서 시간 못 내고 올케도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나 빼고는 우리 아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엄마 올 때까지는 시댁에 못 가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며 본인이 중간에서 잘 말씀드린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당신도 없고 누나들도 바빠서 잠깐 식사만 할 수 있대서 그냥 외식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 장인어른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음식 준비하느니 앞으로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시던데 엄마가 당신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외식하면서 당신도 편해질 것 같아. 라고 하길래 얼마나 가짜냐는 생각이 들던지 몰라요. 저는 대충 그러면 좋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만들어서 먹으나 사 먹으나 비슷하잖아. 다음부터는 당신이 좋은 데서 외식하자고 분위기 좀 잘 만들어봐. 라며 대충 넘겼어요. 솔직히 저 없다고 바로 외식했다고 하니 속이 부글부글 거렸어요. 저 아니어도 일할 사람 천지구만. 외식할 수 있으면서 굳이 절 부려먹은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올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외식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전화로 너 내 생일 때는 무조건 와서 음식하고 뒷정리까지 싹 해라. 이번에 내 친구들도 며느리 솜씨 좀 보자며 다 온단다. 사부인 이제 올라오셨다며? 사부인이 병원에 계시면 너 못 올 이유도 없으니 와라.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아니 앞으로 외식하자면서 갑자기 또 음식 준비하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 시꺼먼 속내가 보이니 이걸 알면서도 또 당해줘야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퇴근하고 저한테 우리 엄마 전화 받았지? 친구분들한테 당신 자랑을 많이 했더니 친구분들이 생신 때 당신 음식 맛 좀 보자며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생신상 차려드리고 다음부터 밖에서 식사하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참고로 저희 시어머님이 동네에서 꽤나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님 생신보다는 시어머니 생신이 시댁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거의 잔치 분위기로 하는 거니까요. 제사나 명절 때는 신우들도 바쁘면 빠지기도 하는데 시어머니